안녕하세요. AI 자동화 사업가 런슨입니다. 오늘은 그냥 쭉 제 생각을 풀어내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디오 듣듯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온라인판에서 사업하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 케이스는 다양하겠죠. 처음에는 반짝 잘 됐는데 그 탄력을 끝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중간에 꼬꾸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남들은 흔하게 한다는 그 떡상 한 번을 못 해보고 와 쟤는 잘 터지는데 왜 난 안 될까 이렇게 계속 남하고 비교만 하다가 제풀에 꺾여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당연히 온라인에서 자기 기반을 잘 닦아가면서 우상향하는 사업가들도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누구는 포기하고 누구는 계속 한다는 건데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 자존감이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갈 때, 그러니까 사업이 이렇게나 내 마음대로 안 될까 싶을 정도로 힘들 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이유를 조금 알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사업적으로 성공을 크게 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사업자를 내고 10년 정도 버티다 보니까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생각이 닿게 됐는데요. 그게 뭐냐면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거더라.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영화 짝패에서 나온 대사인데 진짜 이게 진리인 것 같아요. 제가 10년 정도 온라인판에서 굴러먹다 보니까 제 눈에 보이는 게 조금씩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누구나 사업을 하다 보면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무조건 와요. 그래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린 것처럼 보이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업가들도 많이 보이고요. 그런 분들 보면 대충 봤을 때 위기 없이 쭉 올라간 것처럼 보이겠지만 자세히 그 우상향 그래프를 확대해서 보잖아요. 그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게 엄청 짜잘짜잘하게 많아요. 예를 들어 테슬라 주식 그래프 보면 그렇잖아요. 전체 기간으로 보면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우상향 그래프인데 연단위나 월 단위로 쪼개보면 그 등락폭이 진짜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랑 비슷한 건데, 그런데 그때 자기만의 기준점을 가지고 위기 상황을 계속 버텨내는 분들이 사업을 오랫동안 잘하더라고요. 이건 제 내피셜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온라인 셀러들이 모여있는 네트워킹 톡방에 들어가 있거든요. 벌써 2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봐도 그래요. 생각해보면 재작년 정도부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힘들어지기 시작했었는데 작년 말에는 티몬 사태 터지고 계엄 터지고 난리 났었죠. 그 전까지만 해도 원래는 아까 제가 말했던 온라인 사업가 네트워킹 톡방에서 대화가 활발했거든요. 흐름을 놓치면 이전 대화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 말쯤 지나면서 활발했던 대화가 점점 뜸해지더라고요. 물론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지만요. 그리고 몇몇 분들은 톡방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단톡방 나가는 게 뭐가 대수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쵸, 톡방 누구나 나갈 수 있죠. 아무나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방에 어떤 분들이 모여 있었냐면 500만 원이 넘는 사업 강의를 들으면서 네트워킹 하려고 모인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나가요. 자기가 투자한 비용이 있으니까. 그리고 고액을 투자해서 네트워킹 방에 모였다는 건 그만큼 하겠다는 의지가 검증이 된 사람들이랑 엮여서 잘 돼보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갔다는 건 말 안 해도 상황은 아시겠죠. 여튼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또 한 번 느낀 건 위기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포기하면서 꼬꾸라지고 누구는 다시 한번 반등한다였습니다. 그런데 사업한 지 얼마 안 된 분이나 사업하기를 지망하시는 분들은 이런 과정을 깊게 들여다보거나 경험 못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실체를 모르니까 월 1000만 원을 주무처럼 외우는 사람들 강의 같은 거에 눈이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광고나 콘텐츠에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다들 월 1000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월 1000만 원 병에 안 걸리고 배겨요. 너무 달콤한 거잖아요. 그쵸? 누구나 빠르게 공식만 알면 막 나같이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강의 시장에 돈이 어마무시하게 몰려요. 그리고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죠. 왠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아저씨나 아줌마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도 월 1000 번다는데 나만 병신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물론 이건 예시입니다. 비하의 발언이 아니에요. 당연히 진짜 대단한 강의라서 정말로 월 1000을 찍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그렇게 순간 반짝하는 거랑 그걸 계속 유지하는 건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유지하지 못해서 한번 떨어진 다음에 그래프가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건 이건 버티기의 영역이 되는 거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점인 줄 알고 대차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떡락 맞아서 고점에서 물려버리는 거.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본전 찾아야 되는데 저 밑에서 계속 못 올라오고 더 떨어질까 싶어서 미쳐버릴 것 같은 그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다들 아시죠? 갭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멘탈을 잘 잡아줘야 현명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내 멘탈이 강철인 줄 알았는데 닥쳐보니까 쿠쿠다스였다. 이런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멘탈을 잘 잡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결국에는 나 스스로를 냉정하게 파악해봐야 한다로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첫째, 명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둘째, 자기 능력이 이 현실을 어디까지 커버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명확한 현실 파악 그리고 자기 능력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맞닥뜨린 현실 앞에서 내가 뚫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면 해보는 거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어떻게든 비벼볼 수 있을 것 같으면 이 꽉 물고 달려 들어보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살짝 받아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어떻게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깔끔하게 포기하거나 그래도 이 상황을 이겨내서 나만의 경험 자산으로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기를 더 단련해야 되는 겁니다. 방법을 찾아서 학습을 더 해도 되고요. 아니면 잘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거나 해서 말이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요. 사실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 카페를 기반으로 해서 런슨 자동화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동화나 아니면 마케팅이나 온라인 사업을 주제로 해서 제 경험과 생각을 칼럼으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4가지 캠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문 캠프, 베이스 캠프, 고도 캠프, 서밋 캠프가 있는데 이 대본을 쓰고 있는 오늘 서밋 캠퍼 중에 한 분이 자기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성과가 계속 잘 안 나와서 힘들다라는 내용으로 단톡방에 고민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톡방에는 간단히 제 생각을 써서 답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짧게 쓰고 말 게 아닌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예전에 저도 같은 고민으로 오랫동안 힘들어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같은 고민으로 괴로워할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업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면서 고민 중인 분들이 많을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내용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옛날에 저한테 오늘 내용을 어떤 누군가가 말해줬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만큼 저는 오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참고로 오늘 영상으로 저를 처음 만나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아주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런슨이라는 사람이고요. 무명 사업가가 온라인 사업판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마인드셋이라든지 마케팅 또는 사업 시스템 세팅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카페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들어오세요. 무료로 칼럼을 읽어볼 수 있으니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당연히 오늘 제가 하는 말을 듣고서는 누군가는 개소리다,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 아니면 하나마나한 이야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세상에는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각자의 상황도 다르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100명이 듣든 1000명이 듣든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분이 아니라면 그분이 어떤 소리를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딱 한 명이라도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확신을 가지기만 한다면 저는 그분의 사업에 도움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버티게 되는 확률을 1%라도 높이고 싶은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이렇게 하니까 돈 벌더라 같은 콘텐츠를 보면서 사업이란 걸 시작하곤 합니다. 저도 원래는 사업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계속 누군가를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로 직장 생활을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2010년 초반 때쯤에 스타트업 붐이 불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시대의 역병이라 불리는 스타트업병에 심하게 걸려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에 스타트업 대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러저러한 생활의 작은 혁신을 사업 아이템으로 삼아서 몇백억 투자를 받았다. 그리고 몇천억의 회사를 팔고 엑시트했다. 이런 유니콘 신화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엄청나게 유행이었거든요. 지금은 좀 뜸해지긴 했는데 이게 형태만 다르지 또 다른 버전으로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하죠. 해외에서 혼자서 AI를 활용해서 만든 서비스를 팔아가지고 몇백억을 받고 엑시트했다. 이런 사업가 사례 같은 게 동기부여라든지 케이스 스터디 같은 느낌의 콘텐츠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엄청나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영상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들죠? 이 정도면 나도 하겠는데? 너무 쉬운데 몇백억을 땡겼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조금 살펴보면 관련된 강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찾아서 들어보면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포기하죠. 모든 일이 그러니까요. 그럼 끝까지 해서 성공한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조금 찍먹해 보다가 빠르게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최소한 강의비부터 많게는 투자 비용까지 돈을 날려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빠른 포기를 하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온라인 사업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하지 못한 채 뛰어들었다가 불나방처럼 뜨거워서 죽어버린 케이스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넌 뭐가 그렇게 잘났냐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저도 잘난 건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사업적으로는 어떨 때 여유가 있었다가 또 어떨 때는 심한 부침을 겪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사업에는 사이클이 있다는 겁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시기가 파도처럼 움직이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저희 서밋 캠퍼 중에 한 분이 자기는 실력이 있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는데 실적을 올려본 게 별로 없어서 흔들린다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고민을 듣고 어떤 상황이 머릿속에 또 올랐냐면요. 분명히 나는 머리가 똑똑한 게 맞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학생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업이랑 공부는 다르거든요. 뭐가 다르냐면 공부는 시험이란 방법으로 실력을 평가하죠. 정확히 따져보면 시험이라는 게 똑똑함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학습 완료 단계나 아니면 학습 이해도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안에 학생의 똑똑함도 간접 평가되긴 합니다. 하지만 사업은 여러분이 실력이 있어서 사업을 잘하는지 아니면 실력이 없어서 안 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아요.
심지어 운 때문에 잘 됐다라는 것도 돈의 속성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김승호 회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보통은 매출이 높으면 사업을 잘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게 직관적인 지표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장에서 최저가 1,000원에 팔리고 있는 볼펜을 500원에 엄청나게 팔았다. 그런데 그게 손해보면서 파는 거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매출은 엄청나겠죠. 왜냐면 원래는 1,000원에 팔던 볼펜을 500원에 팔았으니까요. 불티나게 팔릴 거예요. 그럼 이건 사업을 잘하는 건가요? 사업 실력이 엄청 좋은 건가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왜냐하면 매출 뻥튀기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더 큰 사업 기회를 만드는 지렛대 전략을 쓴 걸 수도 있거든요. 또는 그냥 사업 수완이 별로 없어서 사업 머리가 별로 없어서 단순히 바보짓을 한 걸 수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사업이라는 건 아주 많은 사람과 사람이 이해관계가 생기고 그 과정에서 복잡 다단한 인간 심리랑 상황들이 엮이고 엮여서 벌어지는 행위들의 총합이라서 사업 실력을 평가하기 위한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업이란 행위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업 경험도 부족하고 그런 행위를 해본 적도 없고 아니면 밖에서 외형적인 것만 봤던 사람들은 매출을 많이 내면 실력이 좋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저도 그런 오해에서 한참 동안이나 벗어나지 못했고요.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단편적인 면만 보고 오해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순간적으로 까먹거든요. 그 돈이 주는 어마어마한 생존과 엮인 위력 앞에서 정신이 혼미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생존을 해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생존하는데 돈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벗어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거죠. 이렇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가 있으니까 성과가 없으면 생존 욕구에 불안을 느끼게 되고 본인이 못나게 느껴지고 그 생각이 반복해서 나아가다가 나는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데까지 가버리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사업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직 그렇게 크게 필요하진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나는 사업할 일은 전혀 없다 라고 확신하시나요? 제가 카페에 칼럼으로도 써서 올렸지만 저는 미래가 오면 올수록 진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정적인 직장생활? 물론 좋죠. 저도 직장인들이 엄청 부러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에 부침이 있게 되는 그런 순간에는 돈도 쪼들리게 되니까 더욱 그렇게 되죠. 그런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자영업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시간이랑 노동력을 제공해서 고용자한테 돈을 받는 거잖아요.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보장받는 대신에 회사에 종속되어서 일을 하는 형태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안정적인 경계도 점점 무너지고 있죠. 이제는 좀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지만 1990년대만 해도 좋은 대학 들어가서 대기업에 취직하면 노후까지 짱짱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오히려 공무원도 그만두는 사람들이 나오는 판이고 똑똑한 개인은 온라인판에서 새로운 기회를 보고 점점 이탈하는 그런 분들도 많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액션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몸담고 있는 조직 안에서 벗어날 기회를 늘 탐색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전하고는 비교가 아예 안 될 정도입니다. 특히 AI가 우리 삶에서 특이점을 만드는 순간순간마다 그런 니즈를 증폭시키는 느낌인데요. 아마 불안감 때문이겠죠. 결국 AI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대체하게 될 텐데 그럼 자기 의자를 뺏긴 인간이 직장 테두리에서 떠밀리게 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자기 사업밖에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도 지금 온라인 베이스 사업을 하고 있지만 1년이 지나갈 때마다 굳이 직원을 더 해야 하나 싶은 일이 많아요. 물론 직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히 온라인에서는 대체되는 일이 더 빨라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사업을 안 해도 돈을 벌어서 생활을 꾸려갈 수 있다라는 자신을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재테크에 목을 매는 거겠죠. 근데 재테크도 자기 자원을 투자해서 수익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사업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거기서 거기인 상태를 맞게 될 거예요.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거나 진짜 상위 3% 안에 드는 그런 특출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말이죠. 저는 진짜 요즘 위기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진 능력이 거기서 거기라면 결국에는 남들하고 차별성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나를 믿는 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괜히 기세가 8알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세를 끌어올리고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을 못 믿고 자존감이 지하까지 뚫고 내려가면 내가 나중에는 뭐 해먹고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면서 엄청 암담해질 거예요. 아마 직장인 분들 중에서는 지금 직장에서 떠나더라도 사업이 아닌 다른 생존법을 찾아 떠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그 상황을 잠깐 모면할 수 있더라도 분명히 머릿속에는 사업이라는 단어를 지우지 못할 겁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게 미련이 남으면 완전히 털어내버리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재테크에 완전히 성공을 했다라면 모르겠지만 정기적으로 수입을 만들고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늘 찾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든 다시 사업이라는 것을 고려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 점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내가 만약에 2년, 3년, 4년, 5년 후에 다시 사업을 시도하게 됐을 때 그때 내 나이가 몇일까? 체력도 떨어지고 생각하는 힘도 약해진 상태에서 트렌드가 지금보다 더 빠르게 바뀌고 그로 인해서 사업의 규칙까지 바뀐 상태가 될 텐데 다시 초짜로 재진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게 좋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명령어를 직접 타이핑해서 운영해야 하는 도스 프로그램을 주로 썼었거든요. 근데 제대하고 복학할 때 보니까 윈도우 운영체제가 대세가 되어 있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명령어를 타이핑해서 컴퓨터를 운영하는 거랑 마우스를 딸깍해서 컴퓨터를 운영하는 거랑 완전 다른 이야기인데 진짜 이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생각을 듣고 공감하신다면 사업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히 저처럼 40대에 맞닿아 있는 분이라면 더욱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튼 속마음을 좀 딥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매출이랑 여러분의 전문적인 실력은 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는 있지만 내가 실력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지금 하는 고민과 다른 기준점에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문적인 실력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은 매출 같은 지표가 아니라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본인이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주관적인 깨달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객관적 검증이 있고요. 그럼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관적 깨달음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보통 사업은 자기가 잘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아이템을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자기가 왜 그걸 잘한다고 생각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보자는 거죠. 만약에 내가 컴퓨터 본체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됐다. 당시에는 완전 초보자니까 당연히 책도 사서 읽고 유튜브도 보고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서 눈팅도 열심히 하겠죠. 처음에는 생소한 정보뿐이라서 너무 어려웠는데 점점 지식이 흡수되는 게 느껴지면서 엄청 재밌을 거예요. 원래 자기 성장이 느껴지면 도파민이 미칠 듯이 뿜어져 나오기 마련이니까 그 유식해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새롭게 알아가게 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커뮤니티 같은 데서 눈팅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댓글로 조언도 하고 있고 내 생각을 글로 써서 올리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순간이 되면 이미 전문가 실력이 된 겁니다. 이론적으로 말이죠. 이 실력이라는 게 수학 공식처럼 딱딱 정량화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넘치고 누구는 부침이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인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론적인 지식은 충분히 갖췄다는 거죠. 물론 자격증을 따거나 학문적인 접근을 더 해야 된다면 부족할 수도 있겠죠. 저는 누군가를 대상으로 전문성을 발휘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기준점이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조언하고 도와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있냐 없냐로 갈라진다고 보거든요. 여튼 첫 번째인 주관적 깨달음 단계에서는 새롭다고 여겨지는 정보가 거의 없다고 느껴질 정도가 됐다면 끝이라는 거죠. 학자가 될 게 아니면 현생을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더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명장 수준의 칭호를 받겠다면 모를까.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주관적인 깨달은 단계를 넘어갔다면 이제 객관적인 검증을 해봐야 하는데요. 그건 결국에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직접 만나서 전문성을 발휘해 가면서 내 실력을 객관적으로 가늠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보통 이 지점에서 멈추곤 하죠. 왜냐하면 주관적인 깨달음 단계에서 못 빠져나오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완벽주의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자꾸 자기가 계속 부족하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객이랑 어떤 식으로 접점을 만들어 만날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는 그런 허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허들, 그러니까 완벽주의는 제 경험상 용기 부족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극복해내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진짜 강력한 롤모델이 있어서 그 사람을 뒤따를 자발적인 동기가 있다거나 등을 떠밀어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두 번째인데 고객이랑 어떤 식으로 접점을 만들어서 만날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 라는 허들이잖아요. 이때부터는 마케팅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마케팅이라는 게 막연하게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개념적으로는 별로 어려울 게 없거든요. 제가 10년 정도 스스로 마케팅을 해보고 있는데 해보니까 이게 쉽게 생각하면 쉽고 어렵게 생각하면 진짜 오지기 힘든 거예요. 마케팅은 마켓 플러스 ing인 건데 마켓은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케팅이란 건 내 시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내 시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성공 사례가 많은 것도 아니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몰려들까요? 아무도 관심이 없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들어 놓은 시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시작해요. 인스타그램이나 크몽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서 경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이미 고인물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어마어마한 리뷰 개수를 앞세워서 초보자들을 압도하는 그런 실력자들이 자리를 꿰차고 있을 확률이 100%입니다. 이게 소비자의 입장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내가 똑같은 셀러 입장이 되면 이 위압감이 엄청나거든요. 내가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막막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랑 사람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시장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만약 새로운 SNS라는 시장이 또 깔리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사업을 해본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는 큰 기회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본력을 이미 갖추고 있고 경험도 많은 사람들이 눈치 빠르게 제일 빨리 판을 선점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스레드가 대표적이죠. 이런 식으로 소수의 전문가들은 빠르게 움직이지만 대부분은 그 모습을 지켜만 보거든요. 저도 관망했던 대중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치명적인 실수를 했구나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인 깨달은 파트에서 객관적 검증 파트로 넘어가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놈의 완벽주의 때문에. 그럼 더 빨리 달려가려고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저처럼 경험은 부족하고 머리만 커진 그런 가분수들이 자주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저런 건 내가 하면 금방 하지,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뻔하네, 이런 식으로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생각만 하는데 저 사람들은 행동까지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관망하면서 시장을 선점해가는 그런 앞서가는 사람들한테 열등감을 느끼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행동하는 용기도 없으면서 선점해가는 사람들이 시간 갈아놓고 행동하는 그런 노력들을 평가절하하면서 애써서 외면했던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축구 못하는 사람이 손흥민 욕하는 거, 아니면 스타크래프트 스토리 모드 겨우 끝내고 배틀넷에서 플레이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 임요한 선수가 실수하는 거 욕하는 거. 지금 생각하면 진짜 비생산적이고 멍청한 행동을 하면서 시간만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있던 거였죠. 그런데 이 단계를 넘어섰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제 내가 이 단계를 넘어섰어. 그래서 나도 이제 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싶어. 그런다고 해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판에 정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도 요즘처럼 광고가 판치지도 않았고, 다음이나 네이버 카페 같은 데서 순수하게 정보를 주고받고 서로 응원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만약 그 당시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마케팅 마인드를 가지고 침투했다면 진짜 너무 쉽게 진입할 수 있었을 거예요. 글을 조금 잘 쓰고 댓글 활동도 열심히 하면, 그리고 마케팅 심리적인 것들을 잘 녹여냈다면 정말 빠르게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는 거죠. 왜냐면 그만큼 잠재 고객들이 순수한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의 접점을 만들어내는 게 더 쉬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SNS에서 대중을 상대로 경쟁하는 시스템이 아니니까. 그리고 마케팅 의식을 가졌던 경쟁자가 지금보다는 옛날이 훨씬 적었으니까요. 그래서 고객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마케팅은 결국 확률 싸움이거든요. 확률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게 많다 보니까 내가 월 1000만 원 벌게 해준다,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라고 말하는 강의를 듣고 똑같이 따라 해도 될 놈 되리라는 거죠.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되는 거예요. 참고로 될 놈 될은 결국 확률을 높이는 법을 아는 사람이라는 건데요. 그럼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도를 많이 해보면 됩니다. 그냥 될 때까지 계속 시도하면 100% 성공한다는 게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다가 되는 사람이 있고 되다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이유도 비슷해요. 계속 시도하다가 결국 터져서 내가 사업을 성공한 사람이라면 100% 성공률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업 한 번 하고 끝냈다고 한다면요. 근데 시도를 중간에 멈추면 결국에는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성공률이 0%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확률이다라는 거예요. 확률. 근데 그 확률이 옛날에는 조금 더 높이기 쉬웠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이 SNS로 거의 다 넘어왔죠. 옛날 카페나 커뮤니티 사이트처럼 게시판 베이스로 운영되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던 때랑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점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마케팅 확률을 가늠하기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투입하면 어떤 정도의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카페에서 내 잠재 고객을 만나려면 열심히 글 쓰고 댓글 달고 종모 나가면 됐거든요. 지금도 이 전략은 효과가 있죠. 활성화가 된 카페라고 한다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전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운영진이랑 배포 먹으면 끝이라는 거죠. 그런데 SNS에서는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주커버그랑 친구 먹을 수가 있나요? 택도 없죠. 그럼 알고리즘님한테 부탁할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개가 웃을 일이죠.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잠재 고객들을 콘센트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특정 기능을 가진 훌륭한 가전제품인 거거든요. 가전제품이 작동하려면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한 다음에 계속 사용할지 고객들은 체크를 하게 된다는 건데, 여기서 문제는 플러그를 손에 들고 어느 콘센트에 꽂아줄지를 알고리즘이 다 통제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남의 시장에서 플레이해야 하는 우리 같은 사업가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적응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알고리즘이 어떤 기준으로 작동되는 건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는 겁니다. 알고리즘이 해당 SNS 플랫폼에서 초초초 핵심 기밀일 텐데 외부 사람이 작동 규칙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떼돈 벌게 될 거예요. 재벌되는데 아마 한 달도 안 걸릴걸요. 알고리즘 작동 비밀이 어느 정도 기밀 사항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와닿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코카콜라 한 번 안 마셔본 사람 거의 없겠죠. 코카콜라가 떼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콜라 브랜드들이 코카콜라의 맛을 따라해 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실패했죠. 왜냐하면 코카콜라 만들 때 원액의 배합 비율이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코카콜라 원액을 만들 때 재료를 혼합하는 비율을 몇 명 정도로 알고 있을까요? 물론 카더라 통신이긴 하지만 꽤 유명한 소문에 의하면 코카콜라 본사 내부에서도 서너 명 정도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할 정도거든요. 심지어 이 원액 혼합 비율은 너무너무 중요한 기밀이라서 코카콜라에서 특허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면 특허를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싶으시겠지만 특허를 내버리면 특정 기간 동안은 보호를 받는 건 맞는데
보호 기간이 끝나면 내용이 공개돼 버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종갓집의 시간장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세상에 다 까발려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특허를 안 내고 그냥 영업 기밀로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선택을 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알고리즘 작동 원리를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많습니다. 한두 가지 허점만 파악해도 치트키에 가까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우리 그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스타크래프트에서 쇼미더머니 치면 미네랄이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근데 말이 좋아 알고리즘 작동 원리를 연구한다지 사실은 다 어비중이죠. 쉬운 말로 하면 꼼수. 그리고 실제로 통하는 어비중을 발견한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순간적으로 돈을 법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흐르는 걸 알고리즘이 통제하는데 그 뒷길을 혼자만 아는 거니까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메시지를 진짜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상품 검색 순위 많이 떨어져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시죠? 걱정 마세요. 우리 어비증 프로그램은 네이버에게 절대 들키지 않는 방법으로 무조건 상위 노출시켜드립니다. 연락주세요. 이런 메시지 진짜 많이 받으실 건데요. 스마트 스토어에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것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스레드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동작하는 그런 플랫폼에는 다 이런 게 있습니다. 가짜로 방문자 수도 올리고 댓글 수도 올리고 이러는 게 파다했는데요. 근데 이런 게 영원히 오래가진 않죠. 왜냐면 플랫폼 입장에서 결국에는 이런 어비증이 있으면 나중에 알고리즘 개선을 해서 싹 다 털어내 버리거든요. 그럼 이런 어비증 업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어비증 서비스를 제공해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또 다른 허점을 계속 발견하고 그럼 또 막고 발견하고 막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알고리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콘텐츠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알고리즘님이 노출을 말도 안 되게 안 시켜주는 경우가 너무 많죠. 콘텐츠를 올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는 감정이 들 정도로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런데 반면에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올렸는데 미친듯이 조회수가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알고리즘의 간택을 분석해보면 경향성이란 게 있긴 있거든요. 왜냐면 알고리즘을 만든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 부합되는 경향성을 알려주면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죠. 개인적으로는 어비증으로 강의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본질적이고 건강한 강의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여튼 알고리즘의 경향성이라고 생각되는 룰을 지키면서 꾸준히 콘텐츠를 올려야 하는 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SNS라는 시장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플레이어잖아요. 그럼 그에 맞는 활동을 성실히 할 뿐이지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전문성에 대한 실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콘텐츠 활동을 하는 건 마케팅 실력과 상관이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케팅 실력이랑 전문적인 실력은 전혀 다른 카테고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구분해서 생각해야 하더라고요. 머릿속에 두루뭉술하게 담고 있던 걸 명확하게 해야 나는 성과가 안 나니까 실력이 없는 것 같아 라면서 사업판을 떠나기보다는 애초에 나는 아직 실력 검증을 많이 못 받아봤어. 그런데 고객을 만나려면 마케팅을 좀 할 줄 알아야 돼 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객 한 명이라도 더 만나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다들 아시겠지만 고객들한테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과정을 반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초반에는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초기에 온라인 위주로 활동하는 건 오프라인보다 불리한 면이 조금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통은 반대로 생각하기 마련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노력하면 스스로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봐요. 그냥 단적으로 자기의 전문성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지인 중에 찾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지인의 소개를 받아서 찾을 수도 있을 테고요. 또는 오프라인 모임 같은 데 나가서 네트워킹 하면서 찾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내향형 인간이거든요.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입술을 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심한 부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라면 소규모로 알차게 운영되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먼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카페 같은 커뮤니티가 온라인판의 거의 전부였지만 지금은 글로벌 SNS가 나와서 약간 오프라인과 온라인 그 중간 사이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기 상황에 맞게 확률 높은 마케팅이 뭔지 고민한 다음에 노력을 해서 고객이랑 연결만 된다면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로 실력이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생각보다는 못하는 것 같다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문제는 내가 고쳐나갈 수 있는 종류의 것인지 이런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시도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진짜 있다라고 한다면 행동으로 옮겨 봐야겠죠. 당연히 온라인이 편한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SNS를 집중 공략해도 됩니다. 왜냐면 순간 파급력이 넘사벽이잖아요. 진짜로 알고리즘 간택 한 번만 받으면 엄청난 고객 모수를 모을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만 해도 런슨 유튜브 채널에 올린 두 번째 영상이 6만 조회수를 넘기면서 구독자도 4,000명 넘게 붙었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를 만들었을 때 순식간에 300명이라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으니까 저는 그 느낌을 알거든요.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실히
압도적으로 많아지니까 그에 비례해서 실력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이 쉽게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온라인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다라는 생각도 잘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게 너무 당연한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걸 진짜 싫어해서 온라인 베이스로 활동을 하시든 아니면 저처럼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그런 샤이한 성격이라 온라인에 집중하든 뭐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조회수 떡상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서 적은 조회수가 나오더라도 그게 자기 실력이라고 혼동해서 낙담하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당연히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더 좋겠죠. 근데 그게 머릿속에 기본값으로 잡혀 있으면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하게 될 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은 조회수라고 하더라도 알고리즘이 알아서 내 조준쯤에 맞는 잠재 고객군의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줬다고 믿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SNS 플랫폼 기업에서 세계 천재들을 고용해서 만든 게 알고리즘이거든요. 이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해야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계속 머무르게 되겠죠. 그렇게 돼야 광고주가 계속 플랫폼에 돈을 주고 광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기본 전제가 깨진다면 플랫폼 수익이 줄어드니까 우리는 알고리즘의 이런 부분을 믿고 플레이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플랫폼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기업의 상품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시간과 관심을 기반으로 해서 광고주를 설득한 다음에 돈을 버는 그런 용도의 상품이라고요. 아마 사업을 많이 안 해봤거나 초기 상태 또는 희망하는 상태라면 자기 확신이 확실히 부족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두 명의 고객과 접점이 생기는 것부터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 고객들한테 도움을 줬을 때 그 사람들이 나한테 가몰입할 수 있게 세팅하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머릿속에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깎아먹고 있는 그 실력 부족 논쟁이 있잖아요. 그걸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엄청 길어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요약하고 마무리 짓죠. 초보 사업가나 사업하길 희망하는 사람들은 늘 머릿속에서 스스로 의심을 하죠. 내 실력으로 과연 해도 되는 걸까? 괜히 피해만 주는 거 아니야? 아니면 괜히 한다고 깝치다가 시간만 낭비하는 건 아닐까? 조금 해봤는데 실적이 없다 보니까 나를 못 믿겠어. 이런 고민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자기 의심을 갖고. 그런데 실적, 즉 매출이랑 자기의 실력은 큰 상관이 없다. 오히려 실적은 마케팅 실력과 관련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전문성에 대한 실력은 두 단계를 걸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관적인 깨달음 단계를 거치고 두 번째는 객관적인 검증을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실력은 알고리즘 해킹 같은 기술적인 꼼수를 노리면 안 된다. 고객이랑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알고리즘 경향성에 맞는 행위를 끊임없이 할 때마다 올라간다 라고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초보 사업가 상태에서는 마케팅 실력보다는 한두 명의 고객을 만나서 객관적인 검증을 빨리 받아보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물론 주관적인 깨달음 단계는 무채처럼 밑바닥에 깔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럼 고객과 만나려는 노력을 해야 할 텐데 이건 각자의 성향과 상황에 맞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먼저 추천하는 건 지인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먼저 찾아라. 그런 사람이 없다면 지인 중에 지인한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추천받아라. 또 그래도 없다면 활성화되어 있는 내 전문성과 관련된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해서 두각을 보여라. 그러니까 인지도를 쌓아라. 그러니까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게시글이 소중한 카페 같은 곳에서는 글 몇 개만 올려도 바로 눈에 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SNS에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려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이랑 접점이 생기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고 소통하고 피드백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과정에서 실패가 있든 아니면 성공을 했든 간에 그 과정부터 결과까지 모두 증거를 수집하세요. 그러면 그 증거를 가지고 계속 활용하면서 콘텐츠를 만들 때 쓰든 아니면 누군가를 설득할 때 그 사례를 보여주든 간에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에서 접점을 만드는 과정을 또 반복할 거 아니에요? 그걸 반복해서 스노우볼처럼 굴려나가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끝내면 될 것 같고요. 사업을 하실 때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댓글로 고민 같은 거 적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런슨 자동화 캠프에 들어오셔서 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은 오늘처럼 내용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AI 자동화 사업가 런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